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단 명절뿐만이 아닙니다. 눈, 비, 무더위, 가뭄 등 기후 요인으로 인해 사계절 우리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 여부는 생존 문제를 넘어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전략과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공사 소개 전에 먼저 우리 한국경제TV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공사 AT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국민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소위 공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농어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식품 가공해서 수출해서 소위 한국의 식품 영토를 세계화하는 그런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공사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은 사실은 이제 그 17대, 19대, 20대, 21대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신데다가 그 계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셨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농어촌에 대한 신념, 신조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 농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은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예. 대한민국 그렇게 가야 앞으로 강한 그런 복지국가로 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 K푸드라는 세계적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네. 이 재료가 농촌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거든요. 네, 네. 그걸 또 식품으로 가공해서 또 수출하고 있고, 그럼 한국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고차원적인 정책을 국가가 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국민운동으로 함께 간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더욱 큰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로, 그리고 복지국가로 간다. 이것이 저희 소신이고, 네. 그런 것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재밌는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네. 5글자로 조금 요약을 해서 재밌게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농어촌이란?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힘. 네. 네. 왜 그런 겁니까? 5,200만 국민이 먹고 사는 먹을거리를 바로 농어촌 농민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세계화해서 K푸드라는 이런 열풍적인 걸 일으키는 것도 식자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 AT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뭐 풀네임은 있겠지만 에그로 트레이드 이렇게 요게 이제 약자로 이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사업 방향은 좀 어떻게 좀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농어촌이 지금 어렵거든요. 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간접적 지원 내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유통공사가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하는 농촌이 점점 어려운 거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사명이고 또 공사가 가야 할 방향이고, 네. 이제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자동차를 갖고 수출했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농산물 수출이 이제 세계화가 돼 있거든요. 예. K푸드는 해외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참으로 열풍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투톱으로 이제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자동차 이런 등등을 가지고 이제
소위 수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은 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식품으로 수출하는 투톱의 한국 시스템을 갖는다면은 상당히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취임하시고 나서 한 7가지 사업 방향을 좀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네. 그런데 기후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큰 총론은 있는데 강론을 갖고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유통공사가 제일 먼저 기후변화 TF팀을 만들어서 예. 지금 7가지의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 이제 2가지를 공청회를 국회에서 지난번에 했고 예. 25년에 이제 5가지를 또 할 건데 예. 첫째가 이제 농촌에서 농사 짓는 농민이나 어민들도 친환경 저탄소 농업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 국제화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체에서 이제 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시종자 신품종을 개량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시종자 가지고는 이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 이제는 빠른 기한 안에 질병을 좀 많이 우리가 커버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종자 신품종 개량.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라고 보면은 이제 저온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열대어의 지방이 와가지고 고온이 돼 버리니까 자, 우리나라가 기후가 예. 그러니까 생산된 농산물을 보관할 곳이 없잖아요. 이제 저온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배추 파동이 크게 났는데 네. 중국 배추를 이제 들여왔잖아요. 올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이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 배추를 이제 들여왔잖아요. 사실 그게 올해 우리가 이제 배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저온 창고에 넣어두면 그렇습니다.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을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고냉지 채소가 15도 이내에서 숙성하고 자라고 이것이 배추의 이제 생산 과정인데 네. 25도 이상이 12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냉지 지역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네. 이제 이런 위기에 와 있는데 고냉지라는 말을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통계 농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조절을 통계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과잉 생산 내놓고 나서 또 수입하고 조절하는 데는 농민의 피해가 그냥 급속도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 농업 같은 거 식량의 개념을 우리는 이제 먹는 주식 개념으로 쌀을 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지난번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가 소위 물품이 교육 안 되고 사람이 움직이질 못했기 때문에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쌀, 보리, 콩, 밀, 옥수수 5곡을 이제 주식 개념으로 가져서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량은 곧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외국 구라파나 서구라파는 이미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식량을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안보보다는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죠. 아, 네네. 예. 이제 먹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식량은 무기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책이 무기화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게 참 펴지 못해서 지금 계속 유통공사가 식량 무기라는 소리를 나름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 식량이 이제 안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기다. 무기다. 예.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나왔던 얘기가 이제 스마트팜 농산업 활성화. 이것도 이제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스마트팜은 한마디로 사계절 농업이라고 그럽니다. 예. 겨울에도 수박이 생산되는 그런데 이 스마트팜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촌 농민이 어려운데 그 비싼 시설비 몇십억, 몇백억을 들고 투자해서 사계절 농업해라.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는 투톱입니다. 중앙, 집권, 지방. 네. 지방과 중앙이 공동으로 스마트팜을 투자해서 농민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법과 제도,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말로 스마트팜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현실 농촌에서는 어렵다. 여기에 이제 대기업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쪽에 수출하던 부분을 이제 농업 쪽에 좀 투자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가 정책이 좀 바꿔주는 또 대기업도 그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주면은 예. 흠씬 지금 말씀드린 이 기후변화의 대책으로서 그런 그 어려운 저온 창고, 스마트팜 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복잡한 유통 단계. 이게 보통 지금은 뭐 5단계나 6단계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이 2단계나 3단계로 줄이는 이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통 부족 혁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5단계, 6단계로 우리나라가 재래식 고정관념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물건을 영상으로 보고 아 저것이 당도가 얼마고 색깔이 어떻고 또 영양이 어느 가치다. 그걸 영상으로 보고 이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락동과 저희 유통공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좀 자랑스럽지만은 이 법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만드는 법입니다. 예. 온라인 제도법. 세계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3천억을 목표로 했는데 예. 5천억이 됐거든요. 네. 2024년에. 네. 예. 그래서 2025년은 예. 1조 정도 목표를 두고 아, 네네. 해보려고 지금 농림부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얘기가 이게 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게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들어가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검색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네. 이게 B2B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소매보다는 많이 갖고 있는 네. 또 많이 생산하신 분하고 이 생산물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을 직거래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시는 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파시는 분도 그만큼 이윤이 높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더 실용적인 거는 예. 생산지에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누가 만들었냐? 유통공사가 만들고 그 시군에서 여길 도와주면은 이제 생산하는 분이 밭과 논에서 자기 농산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갈 수 있는 이 제도 이건 이제 직거래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가격이 10% 이상 쌉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의 품질을 군수나 시장이 보장을 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이 이제 제가격을 좀 받고 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더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생산지 직거래 장터. 이것이 이번에 이제 한 20개 정도를 2025년에 예. 지금 공개 모집을 해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잘 돼서 농민들 또는 뭐 어민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고 또 공사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파이팅! 자, 우리 사장님 처음부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결국 농업 환경에 있어서 가장 포커싱은 기후변화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쉽게 얘기를 해서 예. 아무리 농촌 농민들이 생산을 열심히 해도 바람 한 번 불고 온도 한 번 올라가면은 그 농사는 전부 절단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는 큰 공론을 합니다.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 정부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그 답변은 못해요. 그래서 7가지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 목록 우리가 공청회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좀 만들고 예. 그리고 정부도 좀 법을 만들고 예산도 주면은 이 기후변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촘촘하게 들어가야지 예. 그냥 형식적인 테마만 큰 줄거리만 가지고 기후변화 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막는 방법이 아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주식 개념이 쌀에서 이제 오곡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밀, 콩, 옥수수, 보리, 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쌀 중심 재배에서 이런 작물을 좀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한 3년 됐습니다. 예. 대체 작물이라고 그래서 예. 쌀 생산하지 말고 딴 작물을 농사 지면은 쌀보다 소득이 더 있다.
그러니 콩, 보리, 밀을 농사 져라. 이렇게 유도를 하겠는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논리는 좋은데 예를 들면은 쌀 농사 짓는 그런 부분은 기계화가 돼서 그냥 씨앗만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대체 작물로 콩을 심어라, 밀을 심어라. 그건 기반 조성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대체 작물 심으면은 이익이 더 있다. 이렇게만 하면 농촌 농민이 막상 논과 밭에 가서 심으려고 보면은 기반 조성이 논으로 되어 있거든. 예. 예. 기계화되어 있는. 네. 그러면 논과 콩이나 보리로 심으려면 기반 조성을 다시 해야 돼요. 이 뚝을 높여야 되고 고를 파고 이 물에 수로를 만들어주고 예. 그건 없는 상태에서 대체 작물 하니까 농민이 쌀 농사 편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정책이 예. 뒷받침되는 일을 병행해서 해주고 대체 작물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용어로만 대체 작물하고 예. 쌀 농사 짓지 말아라. 그거는 농촌 농민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죠. 대체 작물을 해서 과연 나한테 얼마나 소득이 되느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정부가 디테일하게 좀 봐서 좀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조금 뭐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K푸드나 또는 해외 쪽으로도 지금 많이 좀 그 출장을 가셨는데 지난해 11월이죠. 네. 뭐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쪽도 이제 가보시고 뭐 재래시장이나 화훼단지 이런 것도 좀 가보셨잖아요. 네. 이게 국내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갔던 나라는 그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상당히 주관적인 그 주체가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이 물품이나 또는 식품 이런 문화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백화점이나 그 나라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다는 그 전통적인 시장을 네. 여러 군데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한국 상품은 항상 A클래스라고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이 돼 있어요. 예. 뭐 잘 아시지만 상품이 수백 개가 있는데 인기가 없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인기가 있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놓여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한국 식품의 그 해외에서 갖고 있는 가치, 그걸 이제 자부심을 좀 느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먹어보고 맛이 있고 영양이 있고 좋다는 것을 이제 체질, 몸으로 느끼니까 그걸 다시 찾는 그것이 바로 시식코너거든요. 이 시식코너를 열었다 하면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 식품에 대한 그 우월성,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세계 식품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 그런 아주 자부심을 갖는 그런 상계국의 지난번 여행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해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이 워낙 많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표준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K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K김, K김. 예, 네. 이 명칭을 국제적인 명칭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만 사실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고는 있지만 결국 표준화라는 이런 작업도 조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짝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 K푸드 외에 예. 중국에서 짝퉁 식품이 기승을 부리자 국내 식품 회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 왼쪽이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볶음면 진짜 제품이고 예. 이 오른쪽이 가짜로 의심되는 가짜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간에 이제 협약이 있어서 예. 서로 이제 이걸 조정하고 타협하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은 한무 세월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인정 제도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도 빨리 대한민국 인정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금방 코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새로운 우리도 선진화된 그런 인증 제도를 갖고 있으면은 이 한국 상품을 제대로 알리고 짝통이 범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그 대안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과연 AT는 어떤 정책을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끌어갈 건지. 작년만 하더라도요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또 행정적인 것에 상당히 복잡해요. 그걸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장하는 그 기교의 기술. 그냥 우리가 상품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포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시식 코너를 20개 지사에서 많이 열어주는 겁니다. 외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식량, 뭐 식품 박람회, 뭐 전시회 이런 게 1년이면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예. 그때마다 이제 우리 선발을 해서 거기 이제 그 식품 수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우리 상품도 팔고 그런 제반적인 노력을 이제 공사가 맡아서 이제 하고 있죠. 예. 뭐 주로 보니까 이제 수출 정보 데스크도 뭐 운영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어떤 그 K푸드 수출 목표 뭐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정보고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2024년에 보니까 한 135억 불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암만 뭐 작게 잡아도 150억 예. 보고 예. 조금 더 하면 150억 달러. 네, 예. 170억 달러까지는 예.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농림부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산하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냥 목표 세워놓고 야중에 달성 안 되면은 또 실망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점검해서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1월 말쯤 되면은 목표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수출이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이쪽으로 조금 이제 집중이 됐잖아요. 이걸 조금 이제 넓힐 생각도 좀 갖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34개 나라고 예. 또 자유무역에서 또 이 우리 무역을 하시는 분들, 수출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까지만 한 50개 정도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과학화 또 규모화, 계획화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시스템화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소위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해서 그것도 올 1월 말쯤 되면은 그것도 이제 이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공고를 내려고 그러죠. 예.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상품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 희망하면은 접수를 해서 우리와 같이 노력을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개국의 뭐 한 45% 정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뭐 더 많은 나라로 넓히는 다변화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정보 제공해주고 현지 파악하고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는 당연한 거고, 물론이죠. 예, 수출 영토도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수출액을 좀 늘려가는 네네. 예, 그런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이 좀 소득이 있는 농촌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미치지 않는 그런 기반 조성을 주의 유통공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식품의 수출은 농산물의 수출은 곧 식품 영토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잘 이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식품 영토 확장.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크고 강한 나라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꼭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생산으로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또 농어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